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에밀리라고 불리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녹색 덩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에밀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고즈넉하고 평화로웠지만 마을 주변에는 누가 들어가 본 적 없는 깊은 숲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두려워하며 마법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법의 숲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조언을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숲에 대한 여러 미신과 전설이 전해 내려왔으며 그곳에는 마녀와 마법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그 숲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모험심이 강한 소녀였고 신비로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매혹적인 멜로디는 그녀를 숲 속으로 이끄는 듯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숲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신비한 분위기의 작은 숲속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 호수 주변에는 다채로운 세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자신을 둘러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때 호수 위로 한 마리의 백조가 날아와 에밀리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놀란 에밀리는 한 발 물러섰지만 백조는 곧 사람의 목소리로 에밀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에밀리. 나는 이 숲을 지키는 백조. 이름은 알프레드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운명인가봐. 에밀리는 놀랐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알프레드는 에밀리에게 숲과 그 안에 숨겨진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숲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체였으며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마법의 수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알프레드는 에밀리를 수호자로 선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망설였지만 알프레드는 에밀리가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에밀리는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주고 싶은 욕망을 발견했습니다. 에밀리는 백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프레드는 에밀리에게 숲의 언어를 가르치고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에밀리는 곧 숲속의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바람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숲속의 조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기울였습니다. 에밀리의 노력을 통해 숲은 점점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졌으며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노력 덕에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법의 숲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마을과 숲 모두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없이 전해 내려오며 숲과 인간이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삶은 그녀의 모험을 통해 마법과 실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르른 숲이 펼쳐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밤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유난히도 넓고 깊으며 밤마다 신비로운 빛으로 반짝이는 숲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별의 숲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누구도 이 별의 숲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별의 숲에는 옛날부터 수많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별의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숲의 한가운데에 마법의 밤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나무 위에는 은은한 빛을 내뿜는 별의 소녀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믿는 마음으로 매년 첫 번째 눈이 내리는 날에는 밤나무 숲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등불을 들고 별의 소녀에게 에밀이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고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별의 숲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은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밀은 별의 소녀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은 별의 숲을 향해 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따라 숲 깊이 들어가자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보다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문득 눈앞에 반짝이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 마법의 밤나무였습니다. 밤나무 옆에 서자 빛은 점점 밝아졌고 그 빛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렴. 에밀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에밀은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빛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별의 소녀였습니다. 별의 소녀는 에밀에게 마법의 밤나무가 가진 비밀과 사람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 이 숲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마다 반짝이며 빛을 내는 것이란다. 라며 속삭였습니다. 에밀은 별의 소녀와의 만남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별의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새겼습니다. 그러자 밤이 오면 별의 숲은 더욱더 밝게 빛나 마을을 보호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에밀은 가끔씩 밤나무 숲을 찾아가 별의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의 소녀와 마법의 밤나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아름다운 작은 마을 근처에는 광대한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희귀한 동물들과 신비로운 식물들로 가득 차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다가가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가장 작은 생쥐, 루이는 항상 그 숲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모험심이 강한 생쥐였고 다른 동물들이 들려주던 숲에 대한 전설들을 언젠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루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숲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배낭에 빵 조각과 치즈를 넣고 마법의 숲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숲 여기저기에 도달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지만 루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숲속으로 한참을 들어가자 그곳의 나무들은 점점 높아지고 숲속에 공기는 마치 마법이 깃든 것처럼 달랐습니다. 루이는 길을 잃지 않게 숲의 길을 조심스레 기억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빛은 작은 별똥별처럼 숲속을 날아다니고 있었죠. 루이는 망설이지 않고 그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불빛을 따라가 루이가 도달한 곳은 바로 요정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요정들은 루이를 보고 놀라워하였지만 곧 그를 환영했습니다. 요정들은 루이에게 마법의 능력인 배려의 씨앗을 심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씨앗을 통해 루이는 더 많은 모험이 가득한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루이는 기꺼이 그 씨앗을 받았고 요정들은 그에게 다른 생명체들이 우정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루이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요정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루이는 숲을 떠났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루이는 신비로운 숲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를 동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도 요정의 마법 덕분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루이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내려왔고 그의 용감함과 선한 마음씨는 마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루이와 마법의 숲의 이야기는 프랑스에 오랫동안 따뜻한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호기심이 많고 항상 주변 환경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밖으로 나가 길을 따라가다 오래된 포도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밭은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다르게 생기를 잃어 황폐해 보였습니다. 루카는 포도밭의 끝에 서서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포도밭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포도밭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중심부에는 고대의 돌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수세기 동안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루카는 문을 조심스레 만졌고 그 순간 문양이 빛나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너머에는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숨 막히게 아름다운 정원이었으며 온갖 색깔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원의 공기는 무언가 신비로운 마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원 안에는 아름다운 물줄기가 만들어내는 폭포와 마음이 편해지는 음악을 연주하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루카는 정원의 중심으로 향하며 그곳에 작은 금빛 상자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자에는 고대 언어로 글이 새겨져 있었고 그는 겨우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자여, 이 상자를 열라. 그대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상자에 보물이 그대에게 따를 것이다. 루카는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지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과연 진정한 용기 있는 자일까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상자를 열었고 그 속에는 황금빛의 열쇠와 함께 메마른 정원을 재현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루카는 상자를 다시 닫고 과거의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정원은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존하던 신성한 장소였으나 어느 날 욕심 많은 인간이 정원의 힘을 가로채려다 이곳이 척박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루카는 이 정원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황금빛의 열쇠를 들고 정원의 신비로운 순간들을 기억하며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의 장로들을 찾아 이야기를 전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에 감명받은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그를 도왔고 그와 함께 정원을 경작하며 마법의 힘을 불러일으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루카와 마을 사람들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원은 다시 한번 푸른 생명과 조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화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이어질 것 같던 이 마법에 정원은 용기를 지닌 순수한 한 소년이 헌신 덕분에 다시 세상에 생명을 불러왔고 프랑스의 전설 속에 새로운 장을 추가하였습니다.